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세종시에서 가장 뜨거운 정책적 이슈로 떠오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회 완전 이전 공약에 대해 세종의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선거 막판 아산시갑 선거구가 의혹과 고발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물론 민주당 충남도당과 국민의힘 충남도당까지 합세하면서 선거전이 혼탁해졌습니다. 봄을 맞아 전국이 연분홍 빛깔로 물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벚꽃 명소 3곳을 소개합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지나며 이제 여야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세종시 총선은 각종 네거티브와 공방전으로 얼룩졌지만 그래도 국회 완전 이전이라는 정책적 이슈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총선용 공약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선 후보자들은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요? 김우순 기자가 여야 후보들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말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카드를 꺼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일엔 세종시를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 이전에 따른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 지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세종의 국회의사당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 정치의 완전한 처음이자 끝, 전부가 될 겁니다. 한 위원장의 이 발언에 세종시 총선 후보자들은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 야당 후보들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그동안 집권 여당이 보여준 태도에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밝히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는 건 환영은 하는데 일단 좀 반성을 하고 진짜로 할 건지를 신뢰를 줘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이거 사과 한마디 없이 국회에서 온다? 누가 믿습니까, 이거를? 헌법적, 법적, 사회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국민의힘 여당도 같이 동참을 해서 서명을 하고 그 말이, 그 선언이 그냥 말로 그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세종의사당, 국회의사당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을 본다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 몇 년도에 어떻게, 언제 이전하겠다는 것인지.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여당 대표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실천 의지가 무엇이냐며 이는 힘 있는 여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실천입니다. 그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살펴봐 주시고 지금은 그걸 논하기 전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국회의사당과 그리고 대통령 제2직무실을 완전 이전하겠다라고 국민적 약속을 했고 그걸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라고 국무회의도 또 직접 우리 세종시를 방문해서 다 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면 됩니다. 표심을 얻기 위한 총선용이란 비판과 집권 여당 대표의 약속이란 점에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는 국회 완전 이전 공약. 총선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선거 막판 아산갑 선거구가 의혹과 고발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물론 민주당 충남도당과 국민의힘 충남도당까지 합세하면서 선거전이 혼탁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지역 신문을 이용해 특정 예비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 등을 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지난달 15일 경찰에 고발한 충남 선관위. 선관위는 A씨가 지난해 12월 말쯤 특정 예비 후보자의 사진과 선거 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게재하고 통상적인 발행량인 3,000부보다 많은
5,000부를 인쇄하는가 하면 올해 2월 초에는 같은 예비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공약이 담긴 사진 등을 특전면 전체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해 배부했다며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후보는 선관위의 고발 조치 이후에도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는 불법 선거 운동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김영석 후보가 본인의 홍보물이 언론사에 불법 게재된 데 대해 경위를 설명하고 불법 선거 운동 연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는 한편 수사당국에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충남도당은 복귀왕 후보가 지난달 29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함께 조국은 하나다라고 외치는 등 자신의 지지자들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있음을 표현했다며 이는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9일 민주당 충남도당은 선거가 불리해지니 흠집내고 표심을 왜곡해 복귀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김영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김영석 국민의힘 아산갑 후보는 세월호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복귀왕 후보 측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선거 막판 의혹과 고발이 잇따르면서 선거전이 또다시 혼탁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작섭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 선거구별 이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입니다. 표심을 쉽게 읽을 수 없는 충청권에서도 진보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세종시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다소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었죠. 역대 3번의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세종에서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김우순 기자가 세종 지역 선거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각 당의 경선이 끝나고 정식 후보자 등록이 이뤄졌을 때만 해도 3파전 구도로 출발한 세종 갑선거구. 그러나 이러한 대결 구도는 만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갭 투기 의혹과 재산 허위 신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영선 후보는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팔을 하나 떼내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무공천하는, 공천을 철회하는, 그리고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취소로 선거 판세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세종 갑선거구에선 모두 3번의 사전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조사에서 5%대 지지율에 그쳤던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가 민주당 이영선 후보의 공천 취소 이후 두 번째 조사에선 20%대, 세 번째 조사에선 40%대로 급상승 곡선을 그린 겁니다. 이 후보에게 있던 표심 상당수가 김 후보에게 이동했고 김 후보 역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읍소 전략으로 다가간 게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의 가치와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상했을 민주당원과 지지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는 한동훈 선대위원장이 쏘아올린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내세우며 막판 역전을 노렸습니다. 누가 류재화와 함께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할 사람인지, 어느 당이, 어느 후보가 세종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려 믿습니다. 세종 을선거구는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네거티브 진흙탕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 유튜브 채널이 폭로한 민주당 강준현 후보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에게 제기된 연동형 K마이스터 산업단지 주변의 측근 땅 투기 의혹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거나 뭐 아니면은 그냥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추진하시면 됩니다. 왜 중단 처리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이제 와서 왜 중단을 아니, 했냐? 얘기를 들으세요. 아니 설명하지 아니, 마시고요. 아니, 설명을 들어야죠. 중단의 이유, 중단. 말 그러면은 그대로 지금 그러면은 저렇게 잠깐만요.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아니, 때문에 정치적이 중단이 된 아닙니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못하면 우리 강준현 후보가 저를 고소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유흥업소 출입과 땅 투기 의혹 폭로전엔 세종시의회 여야 의원들까지 가세한 데다 여러 고소 고발 건이 경찰에 접수돼 있어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중도 낙마와 각종 의혹 공방전으로 시끄러웠던 세종시 제22대 총선. 과연 유권자들의 선택은 누구를 향했을지 이제 잠시 후면 결정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에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본선만큼 치열한 경선이 진행됐습니다. 현역 불출마와 인재 영입, 그리고 현직 당협위원장과 이른바 윤심의 대결까지 천안 지역 선거 이슈는 송용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2년간 민주당 출신 박안주 의원이 3선을 차지하며 민주당 텃밭으로 불린 천안 을선거구.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박안주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높아 일찌감치 무주공산을 노리는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민주당에서만 모두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민주당 중앙당이 이재관 전 천안시장 후보를 영입 인재로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비롯한 기존 후보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엄청 당당하게 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도 다 수긍을 하겠지만 이거는 인재 영입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분 뭐 아직 꽂는다는 얘기는 없지만 결국 양 전 지사는 험지로 불리는 홍성 예산 선거구로 차출됐고 이재관 후보는 3인 경선 끝에 최종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경선에 올랐던 김미화 전 시의원이 최고위 의결 과정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도 큰 이슈였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단수 공천된 천안갑을 제외한 천안을과 천안병은 현직 당협위원장과 이른바 윤심의 대결이었습니다. 현 정부 출신인 정황근 전 농림부 장관과 신진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정치 신인 가점까지 있었지만 결과는 오랜 시간 지역에서 표를 다져온 당협위원장들의 승리였습니다. 이정만 후보는 현 정부 장관 출신을 눌렀고 이창수 후보도 동일 지역 3회 이상 낙선에 따른 페널티를 받고도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법정 기한을 넘겨 경선 기간에 결정된 선거구 획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천안을 선거구의 인구 상한선 초과로 천안을 선거구였던 불당 1, 2동이 천안병으로 옮겨졌고 천안병 선거구였던 청룡동은 천안갑으로 편입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천안 지역 3석을 모두 가져간 민주당. 여기에 맞서 치열한 경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국민의힘 주자들. 선거구 획정으로 바뀐 운동장에서 당선에 축배를 드는 건 누구일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개표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번 아산 지역 총선에서는 심판론이 부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능한 정권 교체를 내세웠고 국민의힘에서는 다수당의 발목 잡기를 비판했습니다. 제3지대인 새로운미래에서는 거대 양당의 구태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이번 아산 지역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정권 심판론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산시장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을 역임한 아산시가 복기왕 후보와 재선 의원이자 충남도당 위원장을 맡았던 의선거구 강우식 후보 등 민주당 중진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진 만큼 현 정권에 대한 쓴소리는 따가웠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 정부.
고속도로 종점은 멋대로 변경해서 국민들의 의혹만 만들고 명품백은 받아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입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파괴됐고 공정과 상식은 붕괴됐고 민생 경제에서는 무능함만 보입니다. 황상무 홍보수석 기자들 향해서 과거 독재 시대 때 칼을 맞은 이런 사례를 들으면서 똑바로 해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사표를 냈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수당의 발목 잡기라며 비판했고 민주당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만건 후보는 강훈식 후보의 무면허 운전 등 전과 기록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고 경제정의 실천연합이라고 있죠.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강력 뇌물, 선거, 정치자금, 재산, 성음주운전 등 6대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에 경력이 2건 이상인 의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각 당의 국민이 바라는 공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중에 우리 존경하는 강훈식 후보님께서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영석 후보는 복귀왕 후보가 조국 혁신당 대표를 옹호한 것과 관련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과 그분의 그 뒤에 그 처한 행동에 보면은 매우 좀 공정한 측면, 균형 감각 있는 측면에서 조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복 후보님께서는 특별히 애정이 많이 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지대 새로운 미래 조덕호 후보는 거대 양당의 구태 정치를 비판하며 참신한 변화를 내세웠습니다. 참신한 변화와 구태 정치 청산만이 국민의 삶을 보다도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달 9일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 아산FC 홈경기에서 충남FC가 기존 푸른색 유니폼이 아닌 붉은색 유니폼을 착용했고 이 붉은색이 구단주인 박경귀 시장과 명예 구단주인 김태흠 충남지사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현 정부의 무능과 다수당의 발목 잡기, 그리고 거대 양당의 구태 정치까지 저마다 심판론을 부각시킨 이번 아산 지역 선거에서 과연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인 후보는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4월 10일)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죠. 이 모처럼 얻은 휴일, 투표를 마치고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지역 벚꽃 명소를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캠퍼스 곳곳에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활짝 핀 벚나무 아래서 기념사진도 남겨보고 잔디광장에 돗자리를 펴고 여유를 즐기기도 합니다. 코레일 봄맞이 10선에 선정되기도 했던 아산 순천향대 벚꽃 광장입니다. 이번 연도에 작년보다 더 벚꽃이 만개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피크닉도 즐기고 하니까 마음도 설레이면서도 좀 지친 학업에서 많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코레일에서 지정한 대표적인 벚꽃 명소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저희 학교에 있어서 너무 좋고요. 수업을 듣고 내려와서 피크닉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천변을 따라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몇 해 전부터 새로운 벚꽃 명소로 떠오른 원성천입니다. 가족과 연인과 친구들과 누구와 함께여도 좋습니다. 얼마 전 내린 비로 꽃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탄성을 자아내기엔 충분합니다. 저 원성천 유명하다고 해서 좀 친구들하고 왔는데 벚꽃도 만개하고 이쁘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겹벚꽃과 능수벚꽃으로 유명한 각원산은 일반 벚꽃보다 일주일에서 2주 늦게 펴 이번 주말에 지나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고복자연공원 일원에 한글 조형물이 설치됩니다. 세종시는 고복자연공원 생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광 명소로서의 공원 활성화를 위해 생태광장에 고복자연공원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한글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변 관찰로 전망대 2곳에 테마 포토존을 신설해 방문객에게 인증샷 촬영 장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천안 지역 교육정책 및 재정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 주민 등이며 천안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과 교육재정 운영 현황,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6일 종합운동장 오륜문광장 일원에서 지역 12개 대학 연합축제인 유니버시티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축제는 대학생 뮤지션들의 버스킹을 비롯해 대학가요제, 동아리 경연 등이 진행됩니다. 또 동아리와 외국인 유학생 부스 체험, 축하 공연 등도 마련됩니다. 아산 배방 복합 커뮤니티 센터 안에 있는 스포츠 센터가 오는 1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수영장은 스포츠 센터 현장에서 회차별 발권을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회차별 정원은 70명입니다. 체육관의 경우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농구 또는 배구 종목을 선택해 예약하면 됩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운영 안내는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민관협력 배달앱 서비스인 땡겨요에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결제 서비스가 탑재됐습니다. 세종시는 고물가로 어려워진 가게 경제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관협력 배달앱을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에 이용금액 일부 적립과 여민전 결제까지 가능해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